안녕하세요. 그레코 만영입니다. 때때로 인간은 손해를 본다면서도 웬걸 기뻐하는 게 아닌가. 셰익스피어 극 끝남이 좋다면 모든 게 좋아에 있는 말이다. 이 대사를 연상시키는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은 실제로 있는 것 같다. 행동 경제학을 설명한 책에 따르면 이익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쉽지만 가난해질 경우 위험을 더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중에 보면 무모한 도박으로 보이는 행동이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인 것 등 궁지에 몰렸을 때의 인간의 행동은 리스크를 무릅쓰려고 하는 심리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북한에 의해 화려하게 폭파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파괴는 어떠할까? 언제나 벼랑 끝 전술을 연상시키지만 남북 융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시설은 언젠가 북한의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대북 융화를 표방해온 한국 현 정권도 이것으로 타격을 입는다. 북한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콜키스의 왕녀 메데이아는 남편 이하손이 자신을 추방하고 다른 딸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수의 불길에 휩싸인다. 남편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고향도 버렸다. 그랬는데도 에우리피데스의 그리스 비극 왕녀 메데이아이다. 메데이아는 왕의 새 신부를 죽인 데다 급기야는 자신과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까지 제 손으로 죽인다. 아이들이 사망을 앞에 두고 망연자실한 남편에게 메데이아는 쏘아붙인다. 네 탓이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빌딩이 무너져간다. 북한이 남서부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 일로 무대 표면에 선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여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왕녀 메데이아를 연상시킨다. 역시 한국을 향해 네 탓이다 고 말하고 싶었을까?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북한 내 경제 부진과 국민 불만이 깔려 있다고도 말을 하고들 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그러나 궁지에 몰린 정권이 합리성 없는 무모한 도박에 나선 것 같기도 하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설치된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융화의 상징이자 그 이야기로 말하자면 두 사람의 소중한 자식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장사 지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일설로는 경제 봉쇄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가 위기적이며 지방에서의 심각한 식량 부족도 우려된다고 들려온다. 폭발을 통해 한국을 흔들어 경제 지원을 노렸다는 견해가 있다. 조선인민군이 남하하고 6.25 전쟁이 시작된 것은 70년 전이었던 6월. 요 몇 해 사이에는 정식으로 종전선언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이번 하나의 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후퇴한 것이다. 남북 융화라고 하는 자식을 소중히 키워낸 그 다음이 되어야 지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일진데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는 듯해도 위태로워 보이는 북쪽의 정권이다. 자포자기 방식에는 비극의 예감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분명 아사히 신문이 일본의 신문들 가운데 가장 즐거운 비명을 토해냅니다. 친아베 극우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도 아닌 친한국 경향이라고 한국에서 말하는 그 아사히 신문이 말입니다. 아사히 신문만의 노골적인 화법으로 그것 봐라는 듯 새삼 명확한 것은 한국이 독자력으로 한반도의 핵 문제 타개 및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덧붙이길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남북 융화를 간판으로 내세워왔지만 이번에는 북한을 비난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약 2년 반에 이른 대화 기조의 관계는 일단 끊겼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독자력 운운하기 이전에 볼턴 회고록에서도 밝혀졌듯이 일본은 한국의 사업에 방해 공작을 하지 않는 것부터 태도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그레코 만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